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밝혀집니까? 네, 사실로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러나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끝끝내 부인했습니다만은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의 아들 의혹을 받던 중에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감찰 지시 1시간 만에 끝내 옷을 벗었습니다. 지금 국민들 내리속 대한민국 검찰총장은요, 전직 대통령의 숨겨놓은 비자금을 찾고 전 국정원장을 구속해서 가차없이 수사하는 그런 강력한 검찰 수상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유포된 어느 11살 꼬마아이 모습과 자꾸만 오버랩 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지저분한 공방들이 오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만신창이 된 검찰의 명예, 그리고 한간에 떠도는 검찰과 국정원 간의 권력투쟁 소문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자의 취재 영역을 뛰어넘는 개인 신상 정보들을 과연 누가, 왜 특정 언론사에 넘겼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설령 혼의 자식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 그리고 특정 기관이 그들 목적에 따라서 엄연히 불법일 수 있는 이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현실,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이분이 나오면은 캐도남마 스튜디오가 후끈합니다. 네, 3주째 금요일마다 이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 찾고 있습니다. 네, 종편은 안 나오시는데 요즘에 나옵니다. 그래도 요즘 전국이 쉴 새 없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마디를 하셔도 이분 말씀하시면 전부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네, 이분이 또 은유법도 잘 쓰고, 네, 직유법도 잘 쓰고, 네, 비유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박지원, 네, 민주당 전 원내대표. 네, 오늘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왜 자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저도 그 용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죠? 실장님이 낫죠? 예. 예. 저도 실장님을 한 5년, 10년을 불러봤더니 실장님이 난 것 같아요. 실장님이. 오늘은 실장님으로 한번 호칭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할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아,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 괜히 또 사칭한다고. 아, 또 사칭한다고 할까봐. 예. 감찰받습니다. 네, 감찰. 자, 감찰 얘기 나왔으니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것은 이제 헌정사상 최초라고 좀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최초인데 네. 저는 최동욱 검찰총장이 참 의욕적으로 네. 전두환 대통령의 추징금,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네. 대해서 강도 높게 수사를 하자 현 정권과 좀 알력이 있었고, 네. 또 여러 보수단체에서 물러나라 하는 그러한 때 언론의 보도를 보고 물러가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모든 언론이 최동욱 총장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네. 또 국민 여론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얼마 전에 네. 그 대선 개입 수사 때 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하지 말라, 네. 이렇게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었거든요. 아,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한경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총장에게. 아, 그건 팩트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길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선거법 위반으로는 하지 말 것, 그리고 네. 구속 수사하지 말 것. 네. 이 두 가지를 근데 검찰이 다 안 지켰죠.
지시를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적용했고 네. 구속 수사는 하지 않고 불구속 기사로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원세훈 원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구속됐죠. 예, 구속됐죠. 네. 예. 그런데 결국 됐죠. 네.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사실 국민 여론,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은 최동욱 총장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네. 사상 최초, 헌정사상 최초로 감찰 지시를 함으로써 사실상 물러가게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물러나시오. 이 말 대신에 감찰 지시 내렸다. 그거야 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됐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찰을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까 속 내용은 물러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그러나 있다는 저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음모 차원에서 네. 최동욱 청장을 제거하기 위한 네. 그러한 한 방편이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 집권 6개월 만에 네. 또 다른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혼자 생각으로서 딱 감찰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뭔가 협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모르시고 물른 거예요? 알고 묻죠. 알고 네. 묻죠. 그래도 그러나 그래도 비서실장을 하셨으니까 저는 비서실장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딱 한번 혼자 결정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혼자 결정을 할 그래서 수 없다. 저도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태풍은 강하지만 길게 오진 않는다. 태풍은 네.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것이다. 세게 왔다가 네. 곧 가죠. 네. 그럼 이 태풍은 그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네. 또 태풍이 지나가면은 음. 복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의 명예가 복구된다는 얘기시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그 명예 복구 여부는 모르는 거고요. 모르는 거죠. 네. 아무도 모르는 네. 거예요. 그럼 이 지금 태풍은 뭐에 비유가 되는 겁니까? 민정수석이나 청와대의 그 압력, 권력의 강풍이 권력의 강풍. 이렇게 몰아치지만은 네.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 네. 결국 국민의 생각이 옳게 반영되는 정권만이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의 이번 사퇴 표명, 사의 표명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분이 검찰총장으로 무엇보다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또 한 번 네. 검찰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는 일이고 네. 최동욱 청장이 최근 검찰의 수사나 네. 또는 1년의 전두환 대통령의 추징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 수사를 성공적으로 국민의 편에서 해왔는데 네. 이것이 혹시 흔들리지 않을까 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의 또 하나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 이렇게 네. 봅니다. 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코 이렇게 감찰 지시를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민정수석하고 협의가 있다면은 그 민정수석은 당연히 또 비서실장한테 협의를 했겠죠. 그럼 비서실장 하셨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시면 대통령하고도 협의했습니까? 당연히 보고는 해야죠. 아, 이 사실을. 예, 그리고 보고를 해서 야, 하지 마. 대통령이 그러면 안 하는 거죠. 할 수 없죠. 예.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네. 암묵적으로 네. 허락을 하면은 아무 말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암묵적으로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허가한 걸로 알고 추진하고. 그 대통령에 따라서 다릅니까? 네. 그러니까 DJ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부는 또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다를 수 있겠죠. 예. 비서실장이 그렇지만 단독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단독으로 판단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최소한 검찰총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네. 예. 우리나라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고 사정기관에 또 임기가 보장된 그런 자리인데 비서실장 혼자 결정한다. 이건 아니죠. 그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한 거는 사실상 그 속 내용은 나가라는 얘기고 빨리 그만두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걸 감찰 지시를 결정하는 거는 당연히 민정수석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민정수석이 또 단독으로 결정 못 내니까 비서실장 협의했고 비서실장은 대통령한테 일단은 어찌됐든 보고 형태는 갖췄을 것이다. 이게 지금의 우리 실장의 추측이에요? 아니면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아, 제가 지금 말한 게 틀린 겁니까? 해몽이 더 좋다니까요.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습니까? 예. 정리 깨끗하게 했습니까? 예. 예. 제가 지금 앵커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 물러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그랬는데, 네, 오늘 지금 우리 법사위원들이 야당 네,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네, 그 야당 법사위원들의 공동 명의로 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는 다음 월요일 법사위를 소집해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현안 보고를 받고 네. 거기에서 질책을 충분하게 할 토론 겁니까? 후 질책이 아니라 질책이 아니라, 우선 내용을 파악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주당의 대책을 원내대책회의에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제 민주당 법사위에 오셔서 그렇죠. 예. 예. 이 상황 모든 것을 바뀔 것이다. 밝히도록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네. 그러나 법사위의 소집 여부는 여야 간사가 합의돼야 되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해야죠. 지금 저는 오늘 사퇴하신다 그래서 아, 혼외 자식 이게 맞구나. 혼외 자녀가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사퇴문을 보니까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앞에 전혀입니다. 네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감찰 지시를 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법무부 쪽이나 이런 정부 쪽이나 어느 쪽이신지 몰라도 청와대든 이 혼외 자녀설에 대해서 뭔가 근거를 갖고 감찰 지시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법무부에서 감찰 지시는 꼭 근거를 가졌다, 네.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는 아직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아무튼 언론에 보도돼서 네.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회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찰을 통해서 밝혀보자 네. 하는 순수한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최동욱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네. 권력의 음모성이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음모가 더 강하다. 네. 사실 여부는 지금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그 여성분도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합의가 되면은 네. DNA 검사를 해서 과학이 증명해 줄 겁니다. 어제 저녁에요. 근데 최 총장이 유전자 나 검사 당장 하고 조선일보를 향해서 정정보도 그 소송 걸고 다 이미 막힌 상태에서 아 이제 좀 최 총장이 이제 자신이 그 진실이 좀 밝혀지나 해서 그 과정을 딱 보는데 갑자기 감찰 지시 떨어지고 1시간 만에 딱 사퇴하니까 좀 어리둥절한 부분이 있어요. 그 감찰 지시에 대해서 자꾸 권력의 음모가 있다, 몰아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감찰이 진행되면은 검찰총장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육군 참모총장처럼 지휘권이 강하게 확립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림을 당하고 또 감찰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으로서 지휘권을 상실하게 하는, 또 흔들리게 하는, 또 명예를 참을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최동욱 총장은 스스로 사퇴의 길을 갔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네. 그 사실 여부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의를 이제 검찰총장 물러났어요. 네. 이제 민간인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그 혼외 자녀 여부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도 지금 약속한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민간인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기사 가치도 조금 떨어질 수 있죠, 레벨 자체가요. 그건 그
최동욱 총장이 네, 총장이 설사, 어떻게 된다고 예. 합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자기는 DNA 유전자 감식을 요구할 수 있지만은 네, 상대방이 응해줘야 됩니다. 네, 그 여성이. 네. 안 또 하면 특히 11살짜리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어머님이 응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아마 최동욱 총장으로서는 강하게 명예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밝히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우리 아니,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저는 단골 식당 주인이 박지원 아들이- 의원을 존경해서 박지원 이름으로 그 아들 이렇게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없는데. 전혀 묻지 마세요. 아, 그럼 묻지 않는 게 좋습니까? 예, 그건 그러면은 그 여성분한테 하여튼 사실이 아니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네. 또 설사 최동욱 총장이 검찰총장을 사퇴하지 않더라도 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데 왜 그러한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또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데 감찰 지시를 했을까 하는 것 자체를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조선일보를 상대로 많은 경우에 사실이 아니면 조선일보 상대로 당연히 명예훼손소송 거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약에 최 총장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저도 언론 억울한 보도에 대해서 동아일보에도 제가 보도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네. 손해배상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아무 특정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제가 근거 없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최 총장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랬죠. 하겠죠. 예. 네. 당연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정원과 검찰 간의 그 뭔가 이렇게 권력 싸움이 이거 외에도요. 지금 뭐 그 안에 안에 전교조나 공무원 조직이 있다. 3, 40명이 있다 했는데 검찰은 탁도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또 공중전화 감청 이야기를 국정원 쪽에서 이거 합법적으로 했다는 검찰은 그거 감청 우리가 허가 영장 올린 적 없다. 이렇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면 이건 누가 봐도 국민이 볼 때 검찰과 국정원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일련의 사태가 오늘의 불행한 결과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력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대표님. 국정원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네. 불법적인 독수독과 그러한 일도 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국정원의 수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소가 되면은 그 공소권을 유지해서 법원으로부터 그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낼 의무와 네. 모든 책임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은 아무래도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과거 유신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조작된 간첩 사건이 지금 무죄 판결을 받느냐라고 검찰에게 질문하면 검찰은 우리가 수사한 게 아니고 안기부에서 중앙정보부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사위원 저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한 것은 검찰 아니냐. 검찰에 대한 책임이다. 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추궁을 하기 때문에 네. 검찰도 그 암울한 역사의 반복을 굉장히 주저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과거보다도 훨씬 좋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네. 국정원의 수사 그 자체를 네. 전폭적으로 믿지 않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네. 이런 것을 국정원에서는 굉장히 안이 꼽게 보았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단연설이 이제 언론에 나왔을 때 저희가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접근할 수 없는 기자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상 명세나 개인
기록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거는 이거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자고 뭐. 제가 이 자리에 예. 나와서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누구도 못합니다. 예. 어떤 특정하게 학적부 하나랄지 네. 출입기 관리 기록 하나랄지 네. 이런 정도면은 좀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10여 가지의 네. 그 어려운 개인 신상 정보를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정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국정원에서 제보된 내용이 아니냐, 네. 국정원의 음모가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간다라고 했지 제가 국정원이다라고 단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 의심이 간다고는 했죠. 예. 국정원이 정보가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보가 있는 곳이 개인의 신상 털기를 언론사에 주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예, 없어요. 그런데 네. 문제가 있죠. 네. 그렇지만은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DJ 정부 때도 김대중 정부 때도 많이 당하셨죠. 많이 당하죠. 네. 예, 그런데 우리 때는 그렇게 없었어요. 네. 제가 원책 확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문건이 유출되면은 네.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 그때 대통령 선거 때 항상 야당 후보에게 정부의 주요한 자료들이 넘어갔는데 네. 그때는 한 건도 없었어요. 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를 이렇게 비서실장 하실 때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받아보지. 네, 보고서 받아보죠. 그런데 내가 얄밉게 생각한 사람이 누군가 A씨가 있는데 그 A씨에 대해서 야, 이런 혼외자전설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딱 오면 좀 언론에 까고 싶은 마음도 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결국 정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보로 망합니다. 정보를 좋아하면 예, 정보로 망.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도 10년이 넘었지만은 네. 그때 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은 네.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네. 지난번에 대단한 거 하나 터뜨렸다가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인가 검찰총장 그 출입국 사실. 예. 그래서 정보 받았는데 그 출입국 직원이 그 징계 먹지 않았습니까? 좀 위로주라도 한 잔 좀. 한번 만나봤는데요. 네. 그건 사실 우리한테 불필요했습니다. 불필요한 자리를 예, 줬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보좌관이 네. 과거에 청와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받았던 것이 화근이 됐죠. 네. 그렇지만은 네. 저는 이미 그때는 면세점에서 네. 그 쇼핑한 것, 뭐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었는데 그 제 불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로 아웃되셨네? 그렇죠. 안타깝네요. 징계가 아웃이군요. 그렇죠. 예. 정직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예, 안타깝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이제 3자 회담 얘기.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오자마자 빨리 결정. 내가 볼 때 벌써 저쪽 순방하실 때 잠자면서 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국내 요거 어떻게 정치권을 풀 거. 그런데 이상해요. 예, 뭐가 이상?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네. 윤창중 대변인 사건으로 싹 없어졌어요. 네. 또 이번에도 G20 네. 베트남에 가셔서 한복 패션쇼 멋있게 하시고 오셨는데 최동욱 혼외 자식 사건으로 싹 없어져요. 네. 또 3자 회담을 열어서 네. 이렇게 좀 전국을 풀어가는 모습, 추석 밥상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네. 또 이렇게 감찰 지시해가지고 최동욱 총장이 사퇴해버리니까 네. 또 3자 회담도 오리무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운이 없다는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좀 이상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운이 없다는 아니 그렇게 얘기 왜 아니겠죠? 대통령을 자꾸 폄훼하시려고 하면은 제가 아는 것으로 알고 아니, 또 아니. 청와대에서 저 네. 혼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뭔가가 좀 잘하려고 대통령 하는데 뭔가 예. 주변에서 자꾸 삑 소리 난다 이 말이죠. 네. 예, 당구 칠 때 초크 안 치라면 삑 소리 나듯이. 예? 타이밍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타이밍이 이게 좀 주변 사람들이 이게 좀 맞춰주지를 못한다. 그죠? 감찰 지시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금방 타이밍이 뭔가 맞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네. 뭐 어떤 타이밍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제가 해몽을 워낙 잘하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3자회담 제안에 하신 거는 잘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건 제안에 이미 대해서? 네. 우리 김한길 대표가 형식과 의제에 상관하지 않고 단독 회담을 하자라고 네. 했다가 3자회담, 5자회담, 다시 긍정적으로 3자회담 하자고 했다가 대통령께서 제가 대화를 거부당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5자회담에서 끝나갔는데 네. 3자회담 제안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네. 저는 어제 그랬어요. 받아라. 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이미 김한길 대표가 형식과 의제에 관계없이 하겠다고 했고 또 3자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국민들이 보도가 돼서 다 알거든요.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하자고 했으면 받지.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러면은 안 된다. 마치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 처리 때문에 네. 그때도 당장 해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실기하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김한길 대표가 아침에 받겠다 하고 한 것은 또 잘하신 일이에요. 근데 어제 또 약간 반응이 나왔을 때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민주당에서. 얼굴이 불그락하면서 그걸 뭐 받는다는 게 아니라 뭐 고민해 보겠다. 그러니까 뭐 예의가 없다 메신저에. 예. 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기류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 네.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은 그러한 저간의 사정을 모릅니다. 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걸 아는데 비서실장이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전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김한길 대표가 말씀하신 것하고 또 정반대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네. 제가 어제 마침 그 서울광장 당번이어서 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문희상 의원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좀 당에 경륜이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좀 의전이 필요했던 겁니까?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따질 필요도 없고 아, 대통령- 문제는 네. 대통령께서 3자 회담을 하자 음. 하면은 하는 겁니다. 네. 그 대신 김한길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대통령께 금도를 지키면서 네.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러한 결정 여부를 해주면은 또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꾸 소통을 하다 보면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만약 당대표였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제 그 오전에 청와대에서 딱 발표하고 나서 딱 수용한다라고 딱 1분 내에 그냥 하셨겠네요. 제가 볼 때. 제가 당대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셨다면 통 크게 그냥 즉시 받았다는 얘기. 저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했으면 네. 하겠어요. 그죠? 예. 하루 딜레이가 되면서 좀 식었어요 또. 이석기 민주당이 의원 때도 왜 이러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왕 받을 거면 빨리 통 크게 받고 또 거기서 이거 의제를 미리 막 이렇게 세 개 정해놓고 가는데 사람 만나러 가는데 의제 이렇게 막 정해놓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에 사실 제가 야당에서도 영수회담을 제일 많이 해봤고 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모시면서 5년간 영수회담을 해봤고 남북 정상회담도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영수가 만나더라도 네. 의제는 항상 사전 조율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받고 네. 16일까지는 날짜가 많이 남았기 많죠. 때문에 맞아요. 네. 또 청와대하고 만나서 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검토해가지고 네. 좀 긍정적으로 해달라. 네. 이런 건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데 뭐 받아놓고 해도 돼요. 아, 받아놓고 해도 되는데 이거를 받고 나서 또 한참 뒤에 또 받을 때 또 이런 또 의제로 안 하면 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니다. 협상에 있어서 그
기술, 테크닉이 부족한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해명도 잘했죠, 제가. 국민들한테는 그 해명은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 예. 국민들한테는 안 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네. 어제는 비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야 민주당 이상하다. 네. 또 회담 하자고 하더니 네. 대통령께서 하자고 하니까 또 안 한다 간다. 이런 오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또 물밑대화로 하는 것이 네. 정치다 이겁니다. 그렇죠. 국민들한테 막 의제 세 개 조건 걸고 이러면은 좀 까탈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의제는 결정한 다음에 밑에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의제 위에 것도 질문할 수 있는 거 할수 아닙니까? 있는 양자회담이고 거죠. 네. 삼자회담이면 대통령님 요즘에 이런데 이거 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또 우리 김한길 대표가 잘 할 겁니다. 네, 그분 또 글도 잘 쓰고 작가시고 또 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니까 꼭 의제 정해진 거 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 그럼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렇죠. 꼭 뭐 정해진 거를 물론 이제 주로 하되. 예, 아, 대통령이 평가가 있습니까? 예, 무슨 야당 대표가 평가가 있습니까? 예.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시급한 문제 같은 거 예를 들면은 국정원의 개혁. 또 검찰 이러한 내용도 검찰의 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영수회담 과거에 하실 때 보면은 그래도 갑인 청와대에서 좀 선물을 준비하지요.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번에도 아무래도 민주당에 줄 선물을 청와대가 다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시겠죠. 네, 당연히 할 거고. 예. 어느 정도 선물을 받으면 만족할까요? 이번 국정원 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은 네. 대통령께도 결례가 되고 네, 특히 우리 김한길 대표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네, 벽오동 심은 뜻을 알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다 이미 네. 언론에 표방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이번에 네. 검찰총장의 감찰 지시로 인해서 사퇴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보다 더 철저하게 개혁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의제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의제가 있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죠. 예, 예.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당 지도부가 굉장히 미숙한 게 보이는데요. 미숙하지는 않고 아, 솔직히 잘해- 얘기해 주세요.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네. 의욕이 좀 넘쳤다. 그러니까 스킬에, 그러니까 이 테크닉, 기술에 대해서는 좀 미숙해 보이는데 의제를 굳이 정할 필요 없이 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뭘 이렇게 막 의제를 조건으로 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 또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김한길 대표가 맨 처음부터 형식과 의제 구애받지 않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네. 국정원 개혁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국정원 개혁은 어느 선까지 좀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국정원은 우리가 분단 국가이고 북한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공 첩보 및 수사권은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이 지금 유지하는 게 맞다. 예. 아, 지금 우리가 분단 국가에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절대 수사권 이거 가지면 안 된다, 검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굉장히 많던데. 국내 저는 정치 다른 문제에 대한 예, 예, 네. 수사권은 좀 갖지 않아야 되고 네, 대공수사권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국내 정치 사찰 네, 개입.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그건 하는 안 겁니다. 되죠. 예.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DJ 때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정말로 안 했습니다. 네. 국내 정치 감찰. 예. 우리 때 소위 말하는 엑스파일, 네. 도청 문제도요. 네. 그건 김영삼 정권 때 한 것을 네. 제가 발각해가지고 중지- 천영택 국정원장한테 의뢰를 해서 압수를 한 거예요. 아, 예. 네. 그렇지.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감청은 해도 도청은 감청은- 하면 안 되죠. 감청은 합법적으로 네.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네. 해야죠. 그것은 국가 안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네. 산업 스파이나 마약, 국제 폭력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감청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러나 도청은 하지 않았다. 예. 그때 뭐 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아, 그건 잘못된 거죠. 아, 잘못된 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수회담 중에 저 기억에 남는 비서실장 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것은 어려운 막 그 실타래처럼 꼬인 전국을 내가 명쾌하게 한번 풀었던 캐논한마처럼 풀었던 그런 기억에 남는 거 없으세요?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네. 똑같은 공안 정국이 있었어요. 네. 이선실 간첩 사건으로 기억납니다. 네. 다른 주동자들은 새누리당 쪽 선거운동을 했고 우리 김부겸 최고위원은 제가 대변인할 때 제 부대변인을 했는데 네. 야당에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네. 그런데 거기는 이선실 간첩 사건에 거기 따라가 본 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노태우 대통령께 간곡하게 말씀드렸더니 네. 그 영수회담 후에 네. 한두 달 내에 전부 해결해 주는 것. 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까? 네. 네. 자, 조경태 의원 뭐 용기 있는 발언도 해서 뭐 사퇴서 의원직 사퇴설 얘기도 나오고 31명 커밍아웃 해라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조경태 의원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리고 또 김영환 의원도 그렇고요. 그 두 분 저는 조경태 의원을 네. 최고위원 네. 때 제가 지지를 했어요. 네. 부산에서 3선이면은 네. 우리로서는 보배입니다. 네. 또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소위 국회에서 법적으로 비밀 투표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커밍아웃 해라 하는 것은 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는 말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거대 여당 청와대 국정원을 향해서 좀 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하게 하는 길이지 그 불만을 여과 없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정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정당 정치의 금도에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당대표에게 또는 의원총회에서 비공개회에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찬동하지 않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 의원 사퇴까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시죠? 네. 조경태 의원 네. 그런 그건 아니죠. 땅에서 또 거의 그 말은. 사퇴를 시켜서는 네. 안 되죠. 자, 국회의원을 누가 사퇴를 시켜요? 안철수, 네, 당연하죠. 조경태 훌륭하잖아요. 네. 뭐 꼭 그 부분 빼고, 네. 그래요. 훌륭하시잖아요. 부산에서 3선 하셨죠. 아 그렇죠. 그 안철수 의원하고 연대 하실 겁니까? 우리는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야, 재보궐선거에. 예. 예. 안 한다고 하면은 야권 거죠. 분열의 단초가 제공돼서 네. 새누리당한테 갖다 바쳐주는 꼴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잘 세시고요. 다음 예. 주는 추석이라서. 예. 그 이후에 또 전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